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0일입니다. 새벽 2시입니다. 한국이 인류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것을 국가 목표로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인류국가? 저는 한국이 경제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상당히 활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 수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임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인류에서 인류는 뭘 말하느냐? 물론 경제, 군사력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인류라고 할 때는 그것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정신력, 문화, 예술 또는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위대한 문학가, 위대한 예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수준입니다. 국민 수준은 좋게 말하면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국민 수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선과 악의 분별력, 그리고 참과 거짓의 분별력, 그리고 적과 동지의 분별력, 이런 걸 갖추어야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의 인류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 인류 국가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인류 국가냐? 글쎄요. 과거에는 인류 국가였죠. 그러나 지금 인류 국가일까요? 정치나 마피아, 그리고 질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 그런데 한국의 인류 국가가 되는 조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어 실력입니다. 한국인의 이 정도 어휘력과 이 정도의 문장력으로는 절대로,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이 인류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국가가 국민의 분별력 위에 가능하다면은, 국민의 분별력은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압니다. 보통 사람들의 언어 또는 엘리트의 언어, 또 이 언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언론인, 문학인, 이들의 문장력을 보면은 대충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으로 인해 가지고 국어가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든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들, 지식인, 정치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한글 전용을 선택을 함으로써 한국어를 반신불수로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파괴되면은, 어휘력이 부족하면은 절대로 그 나라는 인류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서두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9일 한 통신사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기사가 여러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기사문을 읽어보니까 피격과 피살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9일 일본 주간지 슈칸 분순에 따르면 유년 시절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스야를 기억하는 주민 한 명은 야마가미가 당시 아직 아장아장 걷는 여동생이 있다면서 가정은 유화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게 일종의 비문입니다. 문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본 주간지 슈칸 분순, 괄호하고 한자를 넣어야 되죠. 주간 문춘이라고 문해춘추사에서 나옵니다. 슈칸 분순, 괄호하고 한자를 넣어서 주간 문춘이라고 해줘야죠. 에 따르면 유년 시절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한 용의자, 아니 아베 전 총리를 피격했다고요? 피격은
총격을 당하는 걸 피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피는 이불 피니까 피동사 할 때 그 피거든요. 총리를 총격한 용의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한 용의자라고 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정 실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야마가미는 체포 후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베 전 총리를 소형 다이너마이트로 피살하려 했지만 실험 결과 다른 범행 도구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 전 총리를 소형 다이너마이트로 피살하려 했지만 피살은 살해당하는 거죠. 아베 전 총리를 소형 다이너마이트로 살해하려 했지만이라고 써야 되는데 피살하려 했지만이라고 썼으니까 이 기자가 피동의 의미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거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아베 전 총리를 다이너마이트로 피살하려 했지만 이런 문장이 이 통신사의 데스크, 즉 국장을 거치면서 언론사에 배포됐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기사 연이어서요. 범행동기인 사제 총기는 봄때 이미 제작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제 총기라고 그랬어요. 사제, 물론 앞뒤로 맞춰보면은 개인이 만들었다, 사인이 만들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제 총기라고 한자로 써놓으면은 사제, 저 신부님과 같은 사제일 수도 있잖아요. 한자를 관로하고 써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한자를 모르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뉴욕타임스 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사히 신문 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자는 국어의 일부입니다. 한자를 모른다는 것은 국어의 70% 단어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기자 시험에 한자를 무시하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또 나옵니다. 한편 야마가미는 지난 8일 길이 40cm, 높이 20cm인 사제 총기를 가지고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피격했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 생깁니다. 이 기자는 피격과 총격을 구별하지 못하고 피살과 살해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건 뭐 때문이냐? 바로 한글 전용의 폐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사 부장을 만났더니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한자를 모른다고. 아니, 한자 모르는 언론사 부장도 있구나. 영어를 모르는 부장이 뉴욕타임스에 있구나. 워싱턴 포스트에 있구나. 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한글 전용으로 해서 한국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의 사고방식도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언어가 망가져 버리면은 그 언어의 기초에서 사고 기능도 같이 망가져 버립니다. 언어는 사고의 도구입니다. 망가진 도구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뭘 분별하려고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금이간 안경을 가지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한국의 비극은 이 한글 전용이 동양에서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주창되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승만, 박정희, 조선일보 등등 보수가 한글 전용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즉 보수가 좌익의 선동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한글만으로는 한국어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자만으로는 한국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이죠. 세종대왕은 한글 전용하라고 한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라고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좌익 선동에 넘어간 우파 지식인들까지 가담해가지고 한글 전용으로 간 지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폐해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문장력이 이 정도라면은 교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판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교관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에 글 쓸 때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지 않습니다. 한글로만 씁니다. 윤석열이라는 한글은 그게 본명이 아니고, 본명은 따로 있잖아요. 한자로 장명을 했잖아요. 그게 본명이고, 윤석열은 그냥 발음 보호입니다. 발음 보호만 쓰고 있으면은 좋은 이름 지어 놓고 그 이름의 의미가 전해지겠습니까? 모든 이름, 모든 명사는 뜻을 전해야 됩니다. 윤석열이라고 쓰면 소리만 전하지 그 좋은 의미를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글을 쓸 때는 반드시 한자로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어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70%의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하고 30%의 토속어는 한글로 표기하라는 것이 국어의 문법입니다. 이 문법이 헝클어져 버리니까 헌법도 같이 헝클어지고 있다는 사실. 한국어가 파괴되니까 정치인과 기자들이 그리고 예능인들이 하는 말이 아주 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정치를 망가뜨리고 언론을 망가뜨리고 국민 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한글 전용으로 가는 한 죽었다가 깨어나도 대한민국은 인류국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